데이팅 소개팅 앱 중간간 누명,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A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자신감이 높은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주말인데 별다른 약속이 없었고 심심함을 느꼈기에 오랜만에 데이팅 앱을 다시 다운로드했습니다. A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 해당 앱을 통해서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즐거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여성과 가볍게 만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관심사가 같은 여성 B와 채팅을 몇 차례 주고받은 후 수원 시내에서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B는 쿨한 성격을 가진 여성처럼 보였는데요. 가벼운 만남이 목적이었던 A는 B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B 역시 그동안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 이 자리가 즐겁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는데요. B는 여성치고는 상당히 술을 잘 마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막차가 끊길 시간이었는데 헤어지기 아쉬웠던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캔맥주를 마시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맞춤을 시작했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함께 눈을 떴습니다. B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A에게 SNS 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B와 이 이상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었던 A는 못 들은 척하며 다른 주제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B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A는 잠시 당황했고 서로 동의하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누가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B는 화가 난 사람처럼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A는 경찰로부터 중간간죄로 고소가 됐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의 행동은 중간간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형법상 중간간죄란 중간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범죄로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유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A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억지로 간음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중간간죄가 성립할까요? 만일 B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중간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할 당시 B는 술에 조금 취했을 뿐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A가 입맞춤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은 중간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입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B가 성관계를 할 때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는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간간죄 증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만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남성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녹취를 해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A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녹취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일까요? 경찰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A의 진술을 믿어줄까요? A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A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해본 후 A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중간간죄 무죄 입증 방법. 중간간죄 무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간간죄를 구성하는 법리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중간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만취해 기억이 소실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잠에 들어있는 상태였다면 중간간죄가 성립합니다. A의 진술에 따르면 B는 술을 잘 마시는 것처럼 보였고 모텔방에서도 캔맥주를 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B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모텔에 들어가는 A와 B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B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모텔방 안에서 두 사람은 술을 더 마셨으므로 시간이 지나 취하게 됐을 수도 있으나 A와 B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2캔만 구매했다는 사실에 따르면 모텔방에서 B는 맥주 1캔 정도만 마셨기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경찰은 B가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체크했습니다. 경찰은 B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억이 나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상세히 진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당황한 B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에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B가 기분이 상해서 먼저 모텔방을 나서게 된 경위를 밝히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의 진술이 더욱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다음날 상황을 고려하면 B는 A를 무고할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에 A도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B의 진술만으로 중간 간죄 혐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중간 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를 입증할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입증 자료입니다. 간혹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증거도 찾고 자신의 무죄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 피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범죄 특성상 경찰조차도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중간간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